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유럽 시장이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은 그래도 도이치뱅크의 영향은 있었지만 반전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신중호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 어땠나요? 기본적으로 우려에서 시작해서 약간의 안도로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약 후강의 형태로 다행스럽게 이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마이너스 하락 출발했던 이유는 이 도이치뱅크의 CDS, 그러니까 부도 확률이 급증을 하면서 이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어서 그 3배 이상인 은행이죠. 도이치뱅크까지 우려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좀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좀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금융권이 그래도 안정적이다. 더불어서 옐런 재무장관의 좀 달래기가 나와주면서 아직은 불안하긴 하지만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추가적인 정책, 추가적인 합병, 추가적인 유동성 보강 정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좀 유입이 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상승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 내내 보면서 좀 조마조마했는데요. 네. 그래도 다행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외신 이야기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도이치뱅크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화면으로 제목부터 보도록 하죠. Fears over Deutsche Bank. 이번에는 도이치 최대은행, 독일의 최대은행 도이치뱅크인데요. 미국과 스위스에서 시작한 은행권 위기가 도이치뱅크로 옮겨붙을 것이라는 우려에 금융시장이 주말 사이에 요동쳤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러자 독일 총리는 도이치뱅크는 매우 건전한 은행이라고 하면서 위기 확산 가능성을 일축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키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외신들의 이야기부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CNBC, CNN 등 많은 전문가들은 도이치뱅크는 10분기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강력한 자본력을 자랑하는 도이치뱅크가 흔들리는 것은 과하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 사태를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도이치뱅크가 CS와 같이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보진 않는다면서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대신 증권에서도 비슷한 시각입니다. 금융권에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CS 사태처럼 당장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주는 충격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이치뱅크 사태가 당장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에서 대체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미국 은행에서 일주일 새 무려 127조 원 이상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1년 만에 최대 감소폭인데요. 앵커님, 제가 주요 외신들을 쭉 읽어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은행의 예금이 유출 그리고 저위험성 투자 자산으로의 이동은 이전에도 있긴 했지만 이번에 SVB 파산 사태로 이런 움직임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외신들이 짚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급락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0.6%예요. 전체 자산의 0.6%이고 그래서 그래프는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서 확대해서 이게 이렇게 그 기간을 길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맞습니다. 예금에서 뭐 980억 달러가 나왔기 때문에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뱅크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25대 은행으로는 또 670억 달러 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새롭게 만든 이 대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SVB라든지 FRC, 즉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짜리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연준이 그러니까 은행들 돈이 필요하면 연준에 가서 받아왔었잖아요. 그거는 90일짜리였어요. 네, 그래서 90일짜리를 받으면 3개월 후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은행이 그 90일짜리를 받던 시스템에서 1년짜리의 대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뱅크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왔고 그 대책에 은행들이 잘 움직여주고 있다. 예금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또 25대 은행으로는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표면적으로 언론상에서는 뭐 뱅크런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또 한번 드립니다. 저도 이 뱅크런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실 127조 원이라는 규모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네. 그런데 표도 상황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0.6%밖에 안 되는 규모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로는 신중호 앵커와 함께 도이치방크 사태에 대해서 다뤄드렸고요. 이어서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슈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들이 가장 주목됐는지 박지연 아나운서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